자, 지금 스텔라로맨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홀더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래량이 붙으면서 강하게 올라줬는데 고점 이후 다시 눌림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다시 가는 흐름인지 아니면 또 위에서 물량 던지고 끝나는 흐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스텔라룸에는 단순히 반등이 끝난 자리가 아니라 다음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눌림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스텔라룸에 투자하고 있는 초기 VC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IDG 캐피탈, SBI 홀딩스, 블랙록, 소프트뱅크, 판테라 캐피탈까지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를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길게 눌려있던 200원대 초반 구간에서 기관 자금 유입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까지 같이 붙으면서 400원대 부근까지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 기업과 고래들은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과 시장 리스크 회피를 위한 덤프 물량들을 매도했고 결국 스텔라룸에는 고점 이후 눌림과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강한 거래량이 붙으면서 400원대 부근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안착하지 못하고 300원대 초반까지 눌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고점에서 기업과 고래들이 물량 던진 거 아니냐. 다시 반등이 나와도 또 위에서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스텔라룸에는 완전히 무너진 자리가 아닙니다. 현재 가격은 310원대 부근이고 장중 고점은 329원, 저점은 294원까지 나와줬습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면 중심선은 268원대 부근이고 상단 밴드는 391원대 부근인데요. 지금 가격은 아직 중심선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지금 스텔라룸에는 고점에서 끝나버린 자리가 아니라 급등 이후 첫 번째 눌림을 소화하면서 다시 반등을 준비하는 자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RSI도 57선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단기 과열 부담은 어느 정도 식었습니다. 이 말은 고점에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과열은 해소됐지만 아직 매수세가 완전히 죽은 흐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중심선 위에서 버텨주고 RSI가 다시 50선 위에서 살아있는 흐름은 거래량만 다시 붙으면 한 번 더 350원대, 380원대 그리고 직전 고점 부근까지 다시 시세를 열어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합니다. 바로 이런 첫 번째 눌림 구간에서 우리의 물량을 너무 쉽게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급등이 나올 때는 뒤늦게 따라붙고 고점 이후 눌림이 나오면 역시 속임수였나 하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넘기고 나면 막상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더 비싼 자리에서 다시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텔라룸 홀더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공포에 던지고 반등에 다시 따라붙고 또 눌리면 손절하는 최악의 흐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눌림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위쪽 매물대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눌림이 끝났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만들 준비 구간이냐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300원대 초반을 지키고 다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스텔라룸에는 다시 한번 위로 시세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심선이 260원대 부근까지 밀리면 홀더분들 입장에서는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을 잡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텔라룸의 물량을 절대 쉽게 뺏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만간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의 일정과 온체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가격 상승 이후 하락을 만들어냈던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면서 시장 자체의 매도 압력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길게 눌려있던 흐름에서 거래량이 붙자마자 400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시세를 열어줬고 지금은 그 상승 이후 첫 번째 매물대 소화와 눌림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났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눌림 이후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서 고점을 재돌파해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스텔라룸의 물량들이 또 한 번 더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에 매도 가능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만드는 악재 요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들을 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업과 고래들도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들을 초기에 투자했던 가격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 매도하기 위해서라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 한 번 더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시로 큰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동안 리플 재단과 코인 시장에서는 재단이 기업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락업 해제 일정을 협업기관들에게 공개하고 이 일정 전마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하면서 협업기관들은 수익을 보고 재단은 더 많은 투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이나 오해 소지, 즉 가격 상승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를 발표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킨 뒤에 가격이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몽땅 팔아치우면서 많은 수익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도 기업과 고래들은 보유하고 있던 스텔라룸의 물량들을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옮기고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시장을 누르고 있는 덤프 물량들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아직까지 매도되지 않은 대규모의 스텔라룸의 물량들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과 고래들은 이 물량들을 아무 가격에나 던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구간에서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같은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을 먼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스텔라로멘은 반등이 한번 나왔다고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고 고점 이후 눌림이 나왔다고 공포에 던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400원대 부근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간 뒤 300원대 초반까지 눌리는 구간은 홀더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반등이 나오면 이제 진짜 다시 가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생기고 반대로 조금만 더 밀리면 역시 위에서 물량 던지고 끝난 거 아니냐 하면서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물량을 넘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과 고래들이 가격 상승을 만들어줄 때 고점에서 락업 해제 일정에 덤프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도되기 전에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또 한 번 더 대규모 덤프 물량과 함께 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원래 락업 해제라는 건 투자자 보호가 목적이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모르셨던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고 떨어질 때 공포에 던지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던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스텔라로맨 커뮤니티에서 초기부터 활동하면서 이러한 재단의 일정과 함께 초기 투자 기업들의 트랜잭션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고래 지갑들의 물량 이동 흐름을 계속 체크해 왔는데요.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거래소로 물량이 옮겨지고 나서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매도해야 하는 목표 매도가 그리고 덤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다시 재매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영상에서 모든 분들에게 다 빠르게 공개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번에도 공개했다가 유튜브 영상 정책 때문에 삭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여기 010-2145-2133 제 개인 번호로 스텔라라고 단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공유해드리는 소통방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들 하시는 게 이런 정보를 대가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투자 강요를 하거나 뭔가를 요구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건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사기니까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질문들 주시는 게 지금 스텔라로맨을 보유한 기업이나 고래들이 그냥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는 것뿐인 거 아니냐는 건데요. 이게 만약 한두 기업이나 한두 고래 지갑만 움직인다면 그냥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덤프 물량이 상당 부분 정리되고 매도 압력이 낮아진 구간에서 여러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 흐름이 비슷한 시기와 패턴으로 같이 나오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보다는 가격 상승과 반등을 만들어낸 뒤 물량을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같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스텔라룸에는 무작정 끝났다고 던질 자리도 아니고 반대로 첫 반등에 무작정 따라붙을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300원대 초반을 지키면서 다시 거래량이 붙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대응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대응을 놓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대규모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큰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기업과 고래들의 물량 이동은 매주 매달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다음에 또 언제 이런 큰 가격 상승과 반등 흐름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스텔라로맨이 지금 조금 오르냐 조금 내리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거래량이 붙고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어디서 대응하고 기업과 고래들의 덤프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서 정리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가격 상승이 나와도 고점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결국 내 수익이 아니고 반대로 공포의 가장 애매한 자리에서 던져버리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더 비싼 자리에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재단의 일정, 락업 해제 구간, 트랜잭션, 포트폴리오 흐름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직접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정보들은 확인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정보가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